어요. 아, 제임스가 오기 전에 석탄 화차를 숨겨야겠다. 이윽고 화차를 전부 숨겼어요. 제임스는 내가 석탄을 전부 배달한 줄 알 거야. 제임스는 석탄 공장에서 화차를 더 많이 가져왔어요. 가쁜 수음을 몰아쉬면서 전 속력으로 달렸죠. 그래서 석탄을 많이 썼고요. 마침내 제임스가 구두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던컨이 있었죠. 아직도 그것밖에 못 가져왔어? 그러면서 네가 무슨 훌륭한 기관차라고 하는 거니? 더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그걸 나르려면 겨울 내내 걸릴걸? 두고 보면 알겠지. 제임스는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달리느라 탄수차 안에 석탄을 다 쓰고 말았죠. 그래서 열차가 곧 멈춰버렸고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던컨을 보러 오셨어요. 제임스가 석탄이 떨어져서 멈춰버렸다는구나.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됐어. 던컨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숨긴 석탄 화차가 생각났죠. 또 제임스와 아이들이 생각났고요. 제가 석탄을 숨겼어요. 던컨이 털어놨어요. 사장님은 찬찬히 들으시더니 나 때문에 늦어지고 혼란이 생긴 거라구나. 하지만 사실대로 말했으니 됐다. 쓸모있는 기관차는 늘 정직해야 하는 거야. 제임스를 도울 수 있어야 진짜 쓸모있는 기관차죠. 그래서 던컨은 숨겨둔 석탄 화차 중 한 개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덩컨은 꽁꽁 얼어있는 선로를 따라 달렸지요. 그러다 마침내 제임스를 찾았고요. 하! 여긴 웬일이니? 내가 널 속였어. 석탄을 전부 마을로 가져간 게 아니라 몰래 숨겼던 거야. 넌 정말 빠르고 쓸모있는 기관차야. 하지만 제임스도 던컨이 아주 쓸모있는 기관차라고 말했어요. 네가 석탄을 빨리 갖다 줘서 아이들을 음악회에 데려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던컨. 제임스의 탄수차에 급히 석탄이 채워졌어요. 이윽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제임스의 보일러가 따뜻해졌죠. 제임스는 아이들을 데리러 떠났어요. 던컨은 기뻤어요. 제임스는 정말 쓸모있는 기관차야. 물론 나도 그렇고. 하면서 눈이 오는 마을에 석탄을 더 배달하기 위해서 다시 떠났답니다. 요즘에 우린 이제 그런 나이다. 던컨과 투덜이 손님. 격계 기관차인 던컨은 여객 열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손님들을 태웠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제 오다니 나 참. 안녕 던컨,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내가 얼마나 잘 있냐면 아주 바퀴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다. 그럼 전기차 정비소에 가봐. 그래 거긴 벌써 다녀왔지. 근데 빅터가 내 바퀴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참나. 너 크로스 니케른에 있는 철길 본 적 있니? 아니. 왜? 거기 무슨 일 있어? 협계 사장님한테 묻지도 마. 또 이럴 테니까. 말짱해. 그런데 난 거길 지나갈 때마다 연결 부위가 덜그럭거리고 굴뚝이 흔들려.
그러더니 이제 바퀴가 떨리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약한 승객이 한 명 있는데 탔다 하면 투덜거리고 불평이라니까. 어찌나 말도 함부로 하는지 나한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까지 하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출발 시간 지난 윤준상이랑 것 이영국 같다. 부장과 함께 아유, 토끼띠 너도 사총사였어요. 잔소리냐? 그러면서 사실은 덩컨 자신도 불평을 잘하는 기관차예요. 물론 조금 전 손님에 대해 한 말도 사실이지만요. 덩컨의 투덜이 손님은 거의 덩컨만큼이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죠. 덩컨이 열차 시간을 조금만 못 맞춰도 불평, 객차 안에 손님이 많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 덩컨이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불평, 야이, 가자고. 왜 계속 서 있는 거야? 또 어떨 땐 덩컨이 너무 빨리 간다고 불평.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내가 차를 쏟아가지고서 아이가 봐줍시다. 안녕 덩컨. 별일 없지? 있어. 있어. 아주 약간 고약한 손님을 스물 태웠거든 태웠거든 피터 쌤. 항상 화가 나 있어. 사실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야. 그럴 리가. 진짜로? 뭐? 진짜 아닌지. 는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덩컨은 남은 객차를 더 가지러 차고로 들어갔어요. 어서와 던컨. 여긴 무슨 일이야? 객차를 좀 더 가져가려고 왔어. 저녁에 쓰게. 그래야 손님들이 다 넉넉하게 앉아서 갈 거 아니야. 이제 내 승객들은 누가 됐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안 돼, 던컨. 그건 스칼로이가 자기 승객들을 태우고 가야 될 객차라고. 그날 저녁, 덩컨은 단골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모두 타세요, 손님. 편히 앉으시게 자리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객차가 없는 스칼로이는 승객들을 태울 수 없었죠. 던컨. 내 객차를 끌고 어디 가는 거야? 이리 돌아와. 뭐야? 앞차가 가는 게 어디 타라고? 어떻게 된 거야? 기차가 타는 일이야? 바삐 달리던 덩컨은 철길 위에서 공사 중인 일꾼들을 발견했어요. 안 돼. 경고 깃발이잖아. 왜 이쁜 건 다 비싸고 가격이 괜찮으면 다 안 이쁠까? 가점이 속도를 늦추면 그 투덜이 손님이 틀림없이 불평할 텐데. 그래서 덩컨은 덩컨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일꾼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덩컨은 자기 스스로에게 무척 만족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승객들도 모두 흡족해했어요. 물론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말이죠. 그런데 네. 다음 날 아침 웬일인지 그 투덜이 손님이 승강장에 보이질 않았어요. 안녕 던컨. 출발 시간 되지 않았니? 맞아. 맞아. 근데 이 기차를 놓치면 나중에 엄청나게 투덜거릴 승객이 한 명 있어서. 힘들어. 잠깐만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을 자버린 투덜이 손님이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덩컨은 승강장에서 기다렸어요. 심지어 차장이 출발 비스를 울린 후까지도요. 아유, 드디어. 그래? 네? 적어도 오늘 아침만큼은 불평할 게 있어도 말을 못하겠군.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모두 불평을 했죠. 이제 자기들이 늦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역장님 역시 화가 났어요. 빨리 좀 가, 던컨. 길을 비키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듣게 생겼어. 우리 승객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빨리 가. 모두가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나 이거 참 마음에 들었다니까. 그럼 그렇지. 이게 기차야? 끔찍하고 매일 문제가 생겨요. 뻔하다니까. 의자는 불편하고 시간은 매일 늦고. 에이 왜 이래. 던컨은 늦어진 시간을 메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어제 봤던 일꾼들을 또 만났죠. 늦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은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아. 오늘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협계 사장님이 던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잘못을 한다니 다행이고. 근데 왜 스칼로의 객차를 끌고 가고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내고 차장의 출발 신호를 무시한 거니? 그건 바로 저 투덜 손님 때문이에요. 전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덩컨, 저 손님은 나도 아주 잘 알아. 항상 투덜거리지. 그리고 어떻게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고 말이야. 하지만 오늘 넌 우릴 모두 불평하게 만들었어.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넌 저 손님이 하는 말은 최대한 무시하고 네 일을 제대로 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던컨이 철로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마주쳤을 땐 곧바로 속도를 늦추며 갔지요. 고맙다 덩컨. 그래 천천히 가니까 좋네. 뭐 하는 거야? 얼른 가라고. 나 차 마실 시간이 죽겠어. 수고했어 던컨. 온종일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웬일로 웃고 있어? 뜻깊은 하루를 보냈거든 르네스. 오늘 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앞으로는 내 방식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기관차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고 보라고. 정말? 그럼 앞으로는 절대 투덜거리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앞으로는 저 투덜이 손님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훌륭한 기관차가 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야. 잘 생각했어 던컨. 정말로. 알았어. 간다고요. 불평 좀 그만하시지. 그러면서 맨날 나더러 불평한다. 또 바퀴가 덜덜 떨리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왜 사람들은 나더러 불평쟁이라는 거야? 난 생전 불평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투덜대? 천만에 투덜대기. 이거 던컨과 열기구 이것 좀. 어디서 자꾸 쿠폰이 생겨? 던컨과 열기구. 소도섬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퍼시벌시 쌍둥이의 생일날이었어요. 날이었거든요. 매년 이날이 되면 던컨이 쌍둥이를 태우러 옵니다. 던컨은 무척 기뻐했죠. 차구에선 던컨이 단장을 하고 있네요.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요.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 깃발도 달았습니다. 던컨은 깃발이 자랑스러웠죠. 퍼시벌시가 던컨을 보러 왔어요. 쌍둥이들을 데리러 갈까요? 괜찮네, 던컨. 올해는 특별 생일 선물로 쌍둥이에게 열기구를 태워주기로 했거든. 던컨은 실망이 컸어요. 쌍둥이들을 멋지게 태워주고 싶었거든요. 던컨, 철로 바꾸는 곳에 가서 열기구를 실어오게. 알겠습니다. 던컨은 힘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던컨이 철로 바꾸는 곳에 도착했어요. 토마스가 부두에서 열기구를 가져왔고 수리공이 뜨거운 바람을 치고받고 있었습니다. 안녕 던컨. 안녕, 토마스. 정말 근사한 기구지? 특별히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던컨은 퍼시벌시 집을 향해 아주 천천히 천천히. 떠났습니다. 가는
가는 길에 던컨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야 했어요. 지나가 이틀 쓰며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러다 기구를 지탱하던 밧줄 하나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음판은 오, 이런 기찻길이 울퉁불퉁해서 기구가 흔들리잖아. 어떡하지? 갑자기 던컨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구를 좀 더 흔들면 멀리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럼 내가 쌍둥이들을 태울 수 있어. 열기구는 내일 타면 되잖아. 던컨은 울퉁불퉁한 선로 위를 앞뒤로 마구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모두 풀렸죠. 기구는 둥둥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냈다! 신이 난 던컨은 던컨은 퍼시벌 씨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던컨은 모퉁이를 빠르게 돌았죠.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열기구가 선로에 가라앉아 있었죠. 그것도 던컨이 달리는 그 길에 말이죠. 던컨은 기구를 들이받았습니다. 맙소사. 아수다 이게 뭐야? 뭐야? 이제 어떡하지? 뭔가지? 바구니가 흔들거리더니 모래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자 기구가 둥둥 떠올랐죠. 그 모습이 신기했던 던컨은 다시 기구를 들이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모래주머니들이 다 떨어지자 기구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둥둥 떠올라갔죠. 던컨은 뛸 듯이 기뻤어요. 또다시 모퉁이를 돌아가야 했어요. 맙소사. 맙소사 이게 뭐야? 이번엔 다리 위에 열기구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던컨은 한숨을 담아 전기를 뿜었습니다. 뿜었어요. 굴뚝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가 기구로 들어갔어요. 덕분에 기구는 부풀어 올랐죠.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열심히 반복했죠. 기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안심이 된 던컨은 재빨리 퍼시벌 씨 집으로 갔습니다. 퍼시벌 씨가 던컨을 기다리고 있었죠. 열기구는 대체 어디 있나, 던컨? 밧줄이 느슨해지더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퍼시벌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열기구가 또다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퍼시벌 씨 집 지붕에 통양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에 예. 기구가 찢어지고 말았죠. 열기구는 폭삭 주저앉았어요. 맙소사.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 던컨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이 열기구를 탈 수 없을 테니까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쌍둥이들을 꼭 제가 태워주고 싶었거든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퍼시벌 씨는 화가 많이 났어요. 던컨, 던 너한테 쌍둥이들을 태우라고 할 생각이었다. 늘 네, 그랬듯이 그랬듯이 이리로 데려오라고 할 참이었어. 던컨은 무척 속상했어요. 쌍둥이들의 생일을 망칠까봐요. 그럼 피터쌤한테 쌍둥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게요. 저는 가서 수리공을 불러오고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퍼시벌 씨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죠. 던컨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산마을역에 도착했어요. 수리공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둘러야 해요. 쌍둥이들이 오기 전에 열기구를 고쳐야 하거든요. 던컨은 빠르게 퍼시벌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퍼시벌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리공이 열기구에 난 구멍을 살펴봤죠. 이거 안 되겠네. 세상에 정말 많이 찢어졌구나. 찢어졌네. 고치려면 덧댈 물건이 있어야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깃발을 써보세요. 크기가 잘 맞을 거예요. 수리공은 던컨의 깃발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좋겠다, 좋겠다, 던컨. 던컨. 아주 잘 맞겠어.
수리공은 시간에 딱 맞춰 열기구를 고쳤습니다. 피터 쌤이 쌍둥이를 데리고 왔죠.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곧 퍼시벌 씨와 쌍둥이들은 소도 섬의 하늘을 둥둥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던건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이 무척 행복했어요. 러스티 레니아 스카로이는 소도 섬의 시골길을 오가는 기관차들이었어요. 어느 날 새 기관차는 덩컨을 돕기 위해서 가파른 비탈길로 향했죠. 셋 모두 비탈길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들을 비탈길 아래로 내려보내고 빈 화물차들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정말 재미있고 재치있어 보였어요. 새 기관차들은 조심성이 많았지만 덩컨은 비탈길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다 사고를 내곤 했죠. 러스티는 덩컨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랐지만 벌써부터 서두르는 봄이 불안했어요. 나 덩컨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기관차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화물차도 좀 빨리 끌 수 없겠냐? 지가 뭐 대장인가? 말썽은 혼자 다 일으키는 주제에 기관차들은 덩컨이 못마땅했어요. 덩컨 녀석 오늘도 일을 빨리 끝내려고 호들갑을 떠는데 덩컨 역시 다른 기관차들이 못마땅했어요. 도와주러 왔으면 빨리빨리 좀 해. 달팽이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우린 느린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거야. 화물차는 한 번에 4량 이상 끌면 안 돼. 어쨌든 좀 더 빨리 하란 말이야. 덩컨은 짜증을 냈어요. 오후가 돼도 일이 안 끝나자 덩컨이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일을 빠르게 잘하는지 보여줘야겠군. 덩컨은 화물차 2량을 소리나게 연결했어요. 그 뒤에 2량을 더 연결해서 4량이 되게 했죠. 난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화물차들 좀 조심스럽게 다뤄, 덩컨. 화물차들은 거칠게 다루는 걸 싫어해. 난 화물차 따위 겁 안 나. 아무리 말해도 덩컨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새 기관차들은 걸찍한 돌판을 가득 화물차를 조심스럽게 끌었죠. 마음이 급해진 덩컨은 점점 더 서둘렀어요. 느린 뭐 기관차들에게 시범을 보여줘야겠어요. 덩컨이 말했어요. 조심해 덩컨.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기관사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덩컨은 화물차들과 연결된 고리가 꼬인 걸 몰랐죠. 갑자기 덩컨이 빈 화물차들을 따라 비탈길 위로 끌려갔어요. 아유 깜짝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덩컨의 기관사는 무사히 뛰어내렸죠. 그때 돌아온 러스티가 마침 덩컨이 끌려 올라가는 걸 봤어요. 덩컨이 결국 또 일을 냈어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큰일이구나. 화물차들과 연결된 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푹 끊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덩컨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덩컨을 호되게 야단치셨죠. 덩컨,
네가 책임감 없이 서두르는 바람에 일이 더 느려지고 복잡해진 거 알지? 새 기관차들한테 사과하도록 해. 미안해 러스티, 레니아, 스칼로이. 고장난 데 다 고치면 다시 비탈길에 와서 일해. 넌 참을성과 조심성을 한참 더 배워야 돼. 네. 덩컨이 대답했어요. 꼬마 영웅 토마스. 꼬마 영웅 토마스. 토마스는 아주 유능한 꼬마 기관차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죠. 도와준. 토마스의 도움 토마스. 덕분에 동료 기관차들은 맡은 일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메이스웨이트역에 갔어요. 사장님이 버스를 타고 오셨죠. 토마스, 자네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와줘야겠네. 그분은 소방관이자 우리의 영웅이지. 나무에 걸린 햇부인의 고양이를 구해냈다네. 영웅이라고요? 영웅에게 메달을 주기로 했다네. 토마스는 소방관을 태우러 떠났어요. 무척 신이 났죠. 진짜 영웅을 만날 테니까요. 가는 길에 토마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무척 신이 나 있었어요. 우리도 소방관 보러 가. 버티가 메달 수여식에 데려다 준댔거든. 달리던 토마스는 나무 사이로 급수탑을 봤습니다. 그런데 급수탑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급수탑 아래에는 떡이 있었고요. 안 돼! 네. 급수탑이 떡 위로 쓰러지겠어! 덕을 구해줘야 해! 토마스는 토마스는 기적을 올렸어요. 비켜 덕! 덕! 피해! 빨리! 덕은 빠르게 앞으로 움직였고 급수탑은 그대로 쓰러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널 구했어. 구한 게 아니야. 로키가 급수탑을 짐칸에 올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부서졌잖아. 토마스는 로키를 보지 못했어요. 나무 뒤에 가려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근데 도와줄 시간이 없어. 소방관을 태우러 가야 하거든. 영웅이래. 토마스는 결국 이번엔 쓰러진 나무를 봤습니다. 기찻길을 막고 있었죠. 저러면 정말 위험한데 신호수한테 말하고 와야겠어. 토마스는 결국 토마스는 신호수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찻길에 나무가 있어요. 모두 그 길은 피해서 가야 해요. 신호수가 선로를 바꿨습니다. 그때 하비가 교차로로 들어오고 있었죠. 선로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가야 했어요. 하비는 당황했지만 토마스는 매우 뿌듯했죠. 내가 하비를 구했어. 이제 나도 영웅이야. 라고 생각했죠. 토마스는 소방관을 태우러 떠났어요. 도날드와 더글라스가 나무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죠. 하비가 빨리 와주면 좋겠어. 나무를 치우기 전엔 꼼짝 못하거든. 토마스는 실수를 깨달았죠. 어떡해. 나 때문에 하비가 다른 길로 갔어. 난 영웅이 아닌가 봐. 우린 하비가 필요해. 미안하지만 난 하비를 찾을 시간이 없어. 소방관을 태우러 가야 하거든. 영웅이래. 이후 토마스는 토비를 만났어요. 바퀴 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든의 급행선로를 타더니 고장났나 봐. 안 돼. 고든이랑 부딪히겠어. 빨리 토비를 구해야 해.
토마스는 전철기 쪽으로 돌아가서 선로를 바꿔 타고 토비 쪽으로 갔습니다. 토마스는 토비의 뒤쪽을 연결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도와줘요. 걱정하지 마, 토비. 토비. 토마스는 토비를 급행 선로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세워줬죠. 곧 고든이 빠르게 지나갔죠. 토비를 보지 못하고요. 내가 널 구해준 거야. 아니야, 천만에. 고든은 날 고쳐줄 기술자를 태우고 있었다고. 토마스는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도 구하지 못했잖아. 난 영웅이 아니야. 이러다 소방관 메달 수여식에도 늦겠어. 토마스는 속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퍼시가 다가왔어요. 퍼시, 나 대신 소방관을 태우러 갈래? 퍼시는 기꺼이 그러기를 했죠. 서둘러야 할 거야. 메달 수여식이 곧 시작해. 퍼시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토마스는 고든이 데려온 기술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토비에게 데려다 주었죠. 이번엔 하비를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비에게 갔어요. 하비를 쓰러진 나무 쪽에 데려다 줬죠. 하비는 나무를 치웠습니다. 우울해진 토마스는 티드모스 척으로 향했죠. 그러다 버티를 봤어요. 아이들이 버티 주변에서 놀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버티? 신흙에 빠져버렸어. 이래서 아이들을 메달 수여식에 못 데려가는데. 내가 아이들을 태워다 줄까? 그래, 부탁해. 아이들은 모두 토마스의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토마스는 다시 길을 나섰죠. 토마스는 시간에 딱 맞춰 메달 수여식에 도착했죠. 사장님과 햇부인이 소방관에게 메달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너도 우리의 영웅이야, 토마스. 꼬마 영웅 토마스는 눈부시게 빛났답니다. 안심 처방으로 편안한 저자극 케어. 니베아 데오드란트. 부두에 배가 들어와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관차들 모두 바쁘게 일했죠. 그런데 퍼시가 좀 늦자 크랭키가 짜증을 내며 한마디 했죠. 배들이 마냥 널 기다려줄 수는 없어. 밀물이 되기 전에 빨리 짐을 싣고 떠나야 한단 말이야. 제발 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시간 좀 잘 지켜. 이 게으름의 기관차 퍼시야. 일이 많아서 그런 걸 어떡해. 그래, 그럼 화물 트럭을 불러야겠다. 퍼시는 깜짝 놀랐어요. 퍼시는 친구들한테 가서 크랭키 말을 전했어요. 말도 안 돼. 제임스가 말했죠. 이 섬엔 우리만으로도 충분해. 헬리도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화물 트럭이 세드나 섬에 도착했어요. 크랭키 혼자 신이 나서 말했어요. 기관차는 이제 한번 갔어. 앞으로는 화물 트럭들이 너희들 일을 대신할 거야. 화물 트럭도 기관차들을 무시했어요. 야, 녹색 고철 덩어리 보기 싫으니까 꺼져. 퍼시는 화가 났죠. 고철 덩어리라고? 잠시 후 퍼시는 또 다른 트럭이 토마스하고 제임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봤어요. 그 트럭은 퍼시를 보더니 말했죠. 에이구, 저 녹색 고철 덩어리는 또 뭐야? 폐차장에 가 있어야 할 때 돌아다니네. 뭐 저렇게 못된 화물 트럭이 있어? 토마스가 말했어요. 혼자 잘났군.
제임스도 씩씩거렸죠. 그 다음으로 화물 트럭을 만난 기관차는 톰이었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박물관 전시실에나 있어야 할 기관차가 돌공장은 왜 와 있지? 낡아 보이긴 해도 일은 잘해. 일을 잘해? 일은 나한테 맡기고 가서 쉬셔. 터비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그때 기관사가 터비를 불렀죠. 트럭이랑 싸우지 말고 방앗간으로 일하러 가야지. 그런데 토비가 방앗간에 도착해보니 화물 트럭이 벌써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일하지. 여기 일은 이제 내가 할 거야. 방앗간 주인이 기관사한테 말했어요. 제 미안하지만 트럭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더비 농장에 가서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터비는 우울하게 농장으로 향했어요. 기관차들은 골짜기 사이로 난 철길로 안전하게 달렸지만 화물 트럭들은 위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고생했어요. 토비가 산길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화물 트럭이 돌을 싣고 오는 게 보였죠. 그 트럭은 위험해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트럭 운전기사가 나쁜 듯 말했어요. 산길은 너무 위험해. 찌그러진 트럭은 구두로 운반됐죠. 거시가 찌그러진 트럭을 봤어요. 아니 김이 나는 저 고철덩어리 뭐지? 가슴이 안 울려. 다시 들어와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겠어. 얼마든지. 버시는 콧방귀를 뀌었죠. 그때 견인 자동차가 또 다른 트럭을 끌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밀가루를 좀 많이 실었다고 고장이 났어요. 큰 소리 치더니 별거 아니군. 더비가 말했어요. 트럭들은 으르렁 됐죠. 그때 제임스가 기적을 울렸어요. 저기 노란색이 끌려온다. 저 트럭은 또 왜 저러지? 멍청하게 멍청하게 미끄럼질 치더니 바다에 빠져난다. 트럭 기사가 말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토마스는 트럭들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못날 트럭 삼형제군. 못난이 트럭 삼형제군.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물에 빠지고. 화물 트럭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관차들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소도섬의 자랑. 소도섬은 정말이지 특별한 것이랍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들판과 숲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소도섬 기찻길의 기관차들은 모두 소도섬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티드머스 차고에 오셨어요. 멋진 소식을 가지고요. 시장님이 유명한 화가를 초대해서 소도섬의 자랑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는구나. 그림은 내 포도역에 걸리게 될 거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버시. 네가 랜덤 선착장으로 가서 화가를 태우고 섬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드려라. 예 사장님. 예, 사장님. 버시가 대답했어요. 토마스도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버시는 걱정이었어요. 우리 섬의 자랑이 뭘까? 버시가 묻자 토마스가 대답했어요. 글쎄, 우리 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아닐까? 넌 우리 섬을 구석구석 잘 알잖아, 버시.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섬을 사랑하고 이 일은 너한테 딱 맞는 임무야. 버시는 마음이 놓였어요. 버시는 화가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줄 작정이었어요. 소도섬의 자랑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을요. 버시가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들 유명한 화가를 구경 나온 때문이었죠. 화가는 도화지와 이젤도 가져오고 갖가지 빛깔의 물감과 붓도 가져왔어요.
또 물감이 튀지 않도록 긴 작업복을 입고 검정 베레모를 쓰고 있었죠. 버시가 보기엔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았어요. 유명한 화가는 곧 버시에 올라탔어요. 나는 소도섬의 자랑을 보고 싶거든. 제가 말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예, 선생님. 버시가 쾌활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선착장을 빠져나갔죠. 버시는 섬을 가로질렀어요. 멋진 곳으로 가자. 멋진 곳으로 가자. 하고 외치면서요. 마침내 버시가 쉔 골짜기에 멈춰섰어요. 골짜기는 무척 아름다웠죠. 다 왔습니다. 버시가 소리쳤어요. 여기가 소도섬의 자랑이에요. 유명한 화가는 한참을 바라보더니만 초록색이 너무 많아 하고 말했어요. 여기 말고 다른 특별한 곳을 보고 싶은데 버시는 깜짝 놀랐어요. 쉔 골짜기가 정말 근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가는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쉔 골짜기가 그렇게 멋지진 않은가 봐. 버시는 버시는 다시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화가에게 다른 특별한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버시는 나런비 해변으로 갔어요. 여기라면 해님은 빛나고 꼬마들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꼬마들을 태워주는 당나귀도 있었고요. 이곳이라면 유명한 화가가 그리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다 왔습니다. 버시가 말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나런비 해변이에요. 유명한 화가는 붓과 팔레트를 든 채로 해변을 바라보았어요. 모래가 너무 노랗군. 화가가 말했어요. 좀 더 특별한 곳을 보여줄 수 없겠니? 버시는 몹시 실망했어요. 나런비 해변이야말로 섬에서 가장 신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시는 잘못 봤다고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했죠. 예, 선생님. 그리고는 섭섭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버시가 화가를 고가도로 데려가자 화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높아. 그래서 풍차로 데려갔더니 그래서 풍차로 데려갔더니 너무 둥글둥글해 하는 거예요. 버스는 마지막으로 버시는 네포드역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엔 기관차며 객차며 짐을 나르는 짐꾼도 많고 승객들이 오가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버시는 정말 멋진 광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왔습니다. 버시가 말했어요. 소도섬의 자랑이라고 할 만하죠? 너무 복잡거려. 화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 섬에 섬엔 특별히 그릴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버시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얼굴은 제임스처럼 새빨개졌죠. 고든도 화가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도섬은 어디나 다 특별해요. 버스가 버시가 목청을 높였어요. 사람들이랑 어린이들이랑 기관차도 특별해요. 우린 모두 특별하다고요. 그리고는 진짜 짐을 치매 내뿜었죠. 그 바람에 화가의 모자가 벗겨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당장 사장님을 만나야겠다. 화가가 외쳤어요. 아무래도 크게 웃음을 짓게 될 것 같았죠. 버시는 속을 태우면서 기다렸어요. 사장님은 곧장 네포드역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꼭 그리고 싶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화가가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사장님이 물었죠. 제가 제가 그리고 싶은 건 버시예요. 화가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절 그리고 싶다고요? 버시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친절해요. 진심을 솔직하게 말할 줄도 알고요. 버시야말로 소도섬의 자랑이랍니다. 화가가 말하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는 버시를 그렸답니다. 마침내 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
기관차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장님이 줄을 당기자 그림이 나타났고 허쉬의 가슴은 콩콩 뛰었죠. 거봐. 거봐, 내가 잘 거라고 했지? 토마스가 미소 짓자 버시도 마주 웃었어요. 버시는 소도섬의 자랑이 된 것이 너무 잘했어. 거드는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소도섬의 기관차들 중에서 가장 빨랐거든요. 거드는 항상 바람을 가르면서 신나게 달리고 했어요. 너 기록을 깼구나 거든. 나처럼 빠른 기관차는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해, 빠른 게 나는 아니야. 확실하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 같은 군뱅이들은 평생 내 기분을 모를 거야. 나처럼 빨리 달릴 수 없으니까. 그때 사장님이 특별한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토마스, 제트 엔진을 받아서 공항에 전해주고 오너라. 제트 엔진이 뭐예요? 버시가 물었죠. 뜨거운 가스를 뒤로 내뿜으면서 그 힘으로 밀고 나가는 엔진이지. 풍선을 불어서 묵지 않고 날리면 피웅하고 날아가는 것 같은 거야. 토마스는 특별한 짐을 실어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자신이 특별해진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토마스도 속으로는 고든처럼 빨리 달려보고 싶었죠. 부두에 도착한 토마스는 제트 엔진을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반짝이는 최신식 엔진은 처음 봤거든요. 토마스는 빨리 제트 엔진을 실어가고 싶었지만 크랭키가 자꾸 꿈을 댔죠. 좀 서둘러. 이건 아주 특별한 거란 말이야. 크랭키는 기관차가 이르라 저르라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짓궂게 갈고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죠. 그런데 그만 갈고리가 제트 엔진 스위치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제트 엔진이 윙윙거리기 시작하니 윙윙거리는 소리가 자꾸만 커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트 엔진이 토마스를 밀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안 돼! 토마스가 놀라 숨차죠. 기관사가 토마스를 세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와, 빠르다! 역장님이 다음 역으로 전환하셨죠. 기관차들을 선로에서 대피시켜요. 신호가 바뀌고 선로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토마스는 생전처럼 그렇게 빨리 달렸죠. 날아가는 제임스 옆을 지나고 롯데처럼 헨리 옆을 지나쳤어요. 또 순식간에 퍼시 옆을 지나 멀어져 갔죠.
토마스가 쏜살같이 달리는 걸 보고 버티가 소리쳤어요. 토마스 달리기 시합하니? 소도 섬에서 그렇게 빠른 기관차는 처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든은 콧노래를 부르며 힘내고 있었죠. 난 소도섬에서 제일 빠른 기관차야. 안녕. 안녕 거든, 나 먼저 갈게. 고든은 자신의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제트 엔진의 연료가 떨어지고 토마스 힘으로만 달리게 됐어요. 토마스는 네포리역으로 천천히 들어섰죠. 안 됐다거든. 안 됐다 고든, 나한테 따라잡혀서. 내가 너한테 따라잡혔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소도섬에서 가장 빠른 기관차를 못 봤단 말이야. 그래, 이제 가장 빠른 기관차는 나야. 그래도 버시는 고든을 두드려줬어요. 제트 엔진처럼 빠를 필요는 없어. 고든은 증기 기관차니까. 어쨌든 이제 허풍 떨기 힘들겠다 고든. 고든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이거 언덕 위에 신사도 있고 뭐 다 있네. 이거 가장무도회 이거 토마스와 가장무도회. 소도섬에 여름이 왔어요. 기관차들은 무척 바빴죠. 아이들이 성대한 가장무도회를 열어서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허씨는 케이크랑 빵을 가져다 갔어요. 토비는 사탕을 만드는 데 쓸 끈끈한 엿을 가져갔고, 토마스는 탁자랑 의자를 가져갔죠. 토마스는 물건을 다루다가 아이들이 가장무도의 의상을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우와,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때 사장님이 토마스한테 말했어요. 가장무도회 때 네가 아이들을 태워줬으면 좋겠구나. 그 전에 먼저 세차장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렴. 토마스는 싶었죠. 아이들을 태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토마스는 세차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과 멋진 가장무도의 의상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멋진 의상을 입고 파티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토마스는 생각했어요. 아주 근사해 보일 텐데. 어느덧 토마스는 비누거품 투성이가 됐어요. 세차장 아저씨가 온몸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아줬죠. 그때 퍼시가 세차장에 도착했어요. 나 그러니까 꼭 거대한 비눗방울 같다. 바로 그거야. 난 거대한 비눗방울로 변장해서 파티에 가야지. 토마스는 급히 떠났어요. 온몸에 비누거품을 묻힌 채로요.
토마스는 자기 의상을 아이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토마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만 토비의 뒷공무니를 들이받고 말았죠. 그래서 토비의 척추기 부러졌어요. 어우, 미안해 토비. 곧 사장님이 도착하셨어요. 토비, 넌 작업장에 가서 수리를 받는 게 좋겠구나. 전 끈끈한 엿을 파티에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탕을 만들지 못한다고요. 저 때문이에요. 왜 이러지? 여기 보겠네. 빨리 미네랄 한 잔 하세요.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교원헬스 슬림원으로 미네랄 충전. 교원헬스 슬림원. 슬래트랩스 딥 클렌징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깔끔한 면도. 사장님, 그 엿을 제가 파티에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의상을 입고 가는 건 곤란해. 토마스는 몸에 달라붙은 비누 거품을 말끔히 떼어낸 뒤 출발했어요. 난 끈끈한 엿을 아이들한테 때맞춰서 갖다 줘야 해. 하지만 다시 가장 무드의 의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때 토마스는 비행장을 지나갔어요. 활주로엔 제트기 제레미가 있었죠. 맞아. 난 비행기처럼 꾸미고 파티에 가도 아주 근사해 보일 거야. 토마스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제레미를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무드의 의상을 상상해봤죠. 그것도